박영선, 민주당 분당 가능성도 검찰개혁 너무 서둘러 검찰 출신 대통령이 탄생했다. 야, 이런 개소리를 하는데요. 이게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다. 주진우 라이브. 마음에 안 드는 콤비가 그냥 모였다. 주진우와 박영선이 모인 것만으로도 짜증이 나네요. 자, 주진우가 대통령도 그렇고 장관도 그렇고 검찰 출신이 너무 많다. 군인이 대통령이 됐을 때는 군인들이 상당한 요직을 차지했고 그것을 우리는 군사정권이라고 이야기했다. 검찰 출신 대통령이 당선됐다면 이것을 검찰국가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막 질주를 했는데 검찰개혁을 못하고 검찰국가가 된 까닭은 너무 엑셀레이터를 많이 밟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검찰개혁을 하려고 해서 검찰국가가 됐다는 거예요. 당시에도 그런 의견을 피력했지만 단계적으로 했어야 되지 않았나. 지나치게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는 바람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검찰 반발에 부딪히게 만들었다고 했다. 전형적인 수박들의 논리, 주장이죠. 저는 반가워요. 이런 애들이 나와줘야 돼. 박영선은 민주당은 미래와 경제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지금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있다. 지나치게 이재명 대표 리스크에 집착하고 있다. 어느 정도 예상됐던 것이기에 예상됐던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하나의 축으로 놔두고 민주당은 2023년 다가올 경제 위기에 관련된 민생 부분에 대안을 제시하는 정당이 돼야 한다. 하고 있어. 누나, 하고 있다고. 관심이 없어서 그래. 네가 민주당에.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어. 대안을 제시를 계속하고 있다고. 관심 좀 가져.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가 보궐선거에 출마하면 분당 가능성이 있다고 하지 않았냐라고 묻자 박영선은 그렇다. 그때 고양이의 탈을 쓴 호랑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그것과 유사하게 돼가는 것 같아서 굉장히 가슴이 아프다. 박영선은 5월 7일 SNS에 민주당이 이재명 경기지사를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전략 공천한 것에 대해 공천 시즌의 고질병이라며 시간이 지나면 화살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 기왕지사 이렇게 된 거 크게 품고 눈 감아주는 조언도 있지만 그러기에는 다가올 미래가 너무 혼란스러워 보인다. 박영선, 네가 서울시장 떨어져가지고 TBS 날아가는 거 안 보여? 감이 안 되면 가만히 있어야지. 쥐가 못해가지고 지금 나라 서울 개판되는 거 안 보이냐고. 그러니까 수박들도 그렇고 이 윤석열 정부에 있는 한동훈이나 이 양아치들도 그렇고 뻔뻔해. 너무. 문득 민화에서 보았던 고양이 탈을 쓴 호랑이 그림을 떠올리게 했다. 민주당이나 이 지사 모두 명분 없는 일을 해 그 후과가 상당할 것이며 당을 분열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낙연 전 대표와 가까운 사이인 박 전 장관은 이 전 대표 조기 귀국설에 대해 이낙연 대표가 당장 귀국하지 않을 것이며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렇지. 이낙연은 꽃길 아니면 걷질 않아. 꽃길이 아니면 걷질 않으니까 당연히 귀국 안 하지. 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분당 이야기까지도 꺼냈어요. 거기다가 얼마 전에는 이런 게 있었죠. 설훈, 윤영찬 4달 미국의 이낙연 방문. 당 상황 관계없이 인사차 간다. 그럴 리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문의 남자 임종석 나오나. 임종석 문의 남자 아닙니다. 수박 중에 대가리 수박이에요. 내년 봄 역할하겠다. 자, 기어 나오기 시작한다. 야, 이거 뭔가 이상하다. 설훈, 윤영찬 대표 수박. 청와대에 있었던 윤영찬과 민주당에서 여전히 이러고 있는 애들이 이낙연을 찾아가고 박영선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분당 이야기를 하고 임종석이 정치에 다시 나온다. 임종석은 말이죠. 정치적으로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임수경을 북한에 보냈던 전대협 회장 말고는 한 게 없어요.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뭐겠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 얘네들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미 움직임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인간들은요, 지금까지 조용했었잖아요. 왜 조용했느냐? 본인들이 낄 자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와봐야 욕이나 먹고 선거 기간도 아니고 그래서 그래요. 자, 근데 이제 슬슬 시동을 거는 건 비빌 언덕이 생겼다라는 강한 의심을 한다. 이거는 저만의 소설이에요. 왜냐면 이 인간들은 굉장히 기회주의적인 인간들이거든요. 비빌 언덕이 없는데도 자기들이 누군가 한 명이 수박들 중에 살신성인에서 먼저 치고 나간다? 이런 게 없어요. 이낙연이 대장인데 이낙연 뒤에 빠져있는 거 보세요.
자기가 자기 세력들 모아서 분당하겠다, 나는 이재명과 다른 노선을 걷겠다 이렇게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인간이 아니에요. 박영선도 마찬가지죠. 박영선 안철수랑 같이 당 나가려고 그랬어요. 박지원하고 같이. 박영선하고 박지원하고 얼마나 친합니까? 눈치 싹 보고 있다가 안 나갔어. 다행이었죠. 근데 원래 그쪽 사람이에요. 이쪽의 인간들은요, 자신의 어떤 철학, 신념을 위해서 몸을 먼저 던질 수 있는 인간들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갑자기 우르르 튀어나오네? 우르르 튀어나오는 건 비빌만한 곳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제 자기의 몸값을 올려야 될 타이밍이다라는 겁니다. 서른도 계속 기어나오죠. 이재명 당 뭐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계속 하죠. 제가 상상하는, 제가 추측하는 건 뭐냐면 김한길과 신당이구나. 얘네들이 기어나오는 건 저는 김한길 신당이 이제 임박했구나. 자, 왜 자꾸 기어나오고 방송에 나오고 노출을 하냐? 신당에서 내 입지를 높이기 위해서. 얘네들은 그럴 인간들이거든요. 총선 모드가 가고 있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요,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한 반감이 장난이 아니에요. 말을 못해서 그렇지. 근데 보세요. 윤석열이 얼마 전에 4명 윤핵관들하고 밥 먹었어? 비공개로 밥을 먹었는데 그게 또 뽀로로 새어 나오네? 자, 이건 뭐야? 당대표 윤핵관 중에 한 명 뽑아야 돼 라고 압박 넣는 거거든요. 여기에 비윤들이 얼마나 부글부글 하겠습니까? 박근혜 탄핵이 세월호도 있었고 최순실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공천에 너무 깊이 개입한 거예요. 그때 기억나세요? 김무성 옥새 들고 나르샤 해가지고 영도다리에서 바람 부는 거 컨셉 그 불쌍해 보이는 거 막 사진 찍고 기억나시죠? 대통령이 공천에 깊이 관여해서 탄핵에 단초가 됐다라는 거, 왜냐면 같은 당에 있던 사람이 탄핵에 지지를 해줘 버린 거거든요. 이거 되게 조심해야 되는 건데 지금 윤석열이 그러고 있어요. 결국은 탄핵이 이뤄지려면 언론도 등을 돌려야 되지만 국민의힘에서도 꽤나 의미 있는 숫자가 등을 돌려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이 그럴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은 국민의힘을 지금 믿느냐? 국민의힘을 못 믿어요. 안 믿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도. 김한길을 꽤나 오랫동안 끼고 돌았단 말이죠. 김한길이 보이질 않았어. 총선 모드가 다가오고 윤핵관들하고 밥을 먹고 공천권을 마음대로 행사해야 되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된다? 그러면 김한길 신당으로 가는 거죠. 수박들 여기서 추리만 한 30명 나옵니다. 민주당에서 한 30명 나와요. 3, 40명 나올 수 있습니다. 자, 3, 40명 됐고 윤핵관들 쭈르륵 됐고 그 다음에 거대 여당을 만들 수 있어요. 왜냐면 민주당 줄이고 국민의힘 줄이고 자기들이 올라가는 거니까. 그러면 1당이 될 수 있어요. 그 그림 그리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수박들이 이제 명분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 명분은 뭐겠어요? 윤석열 당에 들어가는 민주당 인사가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그 명분은 내각제일 겁니다. 윤석열 정당이 아니라 내각제 정당으로 간다. 그러지 않으면 민주당 출신들이 윤석열 정당 밑으로 들어가는 건 납득을 못하고 당연히 선거에서도 질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럴싸한 명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각제 정당으로 명분을 찾아요. 윤석열과 같은 게 아니라, 나는 윤석열 때문에 이 당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은 대통령제 폐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윤석열 보았지? 대통령제가 얼마나 폐해가 심한지. 내각제를 우리는 추구하는 정당으로 갑니다. 일당을 딱 만드는 거죠. 내각제를 그동안에는 국민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전면으로 내세우진 않았거든요. 근데 내각제를 전면으로 내세우지 않으면 윤석열을 전면으로 내세워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는 내각제를 전면으로 내세운 정당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일단 이런 상상을 하게 되는 근거는 이 인간들은 절대 자신의 신념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살신성인하는 인간들이 아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튀어나와서 이재명과 민주당의 비판적인 이야기를 자꾸 해대느냐? 뭔가 비빌 언덕이 생겼고 거기에서 내 위치가 중요하다. 위치를 빨리 잡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든 것이다. 여기서부터 출발한 거죠. 민주당 내에서는 얘네들 공천 받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왜냐? 이재명이 당대표니. 이재명은 공천 시스템을 더 획기적으로 바꿔서
당원들에게 이 공천권을 다 돌려주면 된단 말이죠. 당원들에게 공천권을 다 돌려준다. 수박들이 공천 받을 수 있겠습니까? 못 받죠. 그것까지 생각한다면 지금 빨리 나와서 내가 반 이재명, 반 민주당 요런 색깔을 더 내면서 새로 생길 정당에서 내 위치가 좀 더 확실해지는 이걸 노리는 거다.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 여기까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몇 가지 사건만 있지만 그걸 가지고 이제 소설을 써본 건데요. 이들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